우리 개수라는 자체가 뭐고, 묘라는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많은 유튜브, 사주하시는 유튜버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대동소이하죠. 내용이 거기서 거기니까. 내용이 거기서 거기니까. 개수가 뭐고, 묘목이 뭔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계시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자체가 이제, 설명은 틀린 설명은 없지만,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게 좀 다르죠. 주안점. 개수에 대한 주안점, 묘목에 대한 주안점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마다 이제 의식구조, 생각하는 구조가 자기 입장에서 아니면 자기 주변 환경 어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근본적으로 원리적 개념에서 개묘라는 자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개수라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오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개수 자체, 설명 자체도 있잖아요. 천간 개수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 자체가 물이라는 속성 때문에, 물숫자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속성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판단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론적 체계, 논리적, 그러니까 개수 자체 갖고 있는 특징 자체를 엉뚱한 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쓰면서 서서히 강의하듯이 얘기하면 좀 재밌는데, 어쨌든 이 개수라는 자체는, 일단 미세한 물분자죠, 물분자. 미세한 물분자. 미세한 물분자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개수가. 그래서 무토하고 합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개수는 무토하고 합을 하죠. 그 전에 이게 빅뱅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주창하신 계속 빅뱅 개념을 이렇게 맡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정임계가 이제 빅뱅하죠. 정화가 임수 만나서 결국 개수로서 빅뱅. 결국 이제 개수 자체가 빵 터지는 거죠. 확산의 개념인 거죠. 정화, 임수, 개수. 그래서 그게 이제 빅뱅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제 개수 자체가 화산 폭발과 같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 빅뱅 자체가 이게 우주 창조 이론의 빅뱅의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우주가 생긴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이제 화산 폭발의 개념인 거죠. 그게 바로 개수의 속성이거든요. 폭발하는 거. 폭발하면서 이게 개수 자체는 이제 그게 물분자니까 대기권의 무토라는 자가 대기권이니까 둘이 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합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병화가 활동력을 가지고 병화의 빛을 열로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병화가 지구를 비추는데 그 빛을 열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야지, 그게 바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온도의 형태, 빛이라는 형태와 온도의 형태로서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이 바로 개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수에 대한, 그래서 개수도 얘기하면 끝도 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개수는 모든 생명체 수분이 되는 수분. 모든 생명체 수분의 개념이. 특히 이제 생명체라는 자체는 이제 일종의, 대기권에서, 표면통, 대기권에서 어떤 성장하는 모든 생명체에 수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개수 얘기입니다. 양분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식물의 양분, 동물의 체내 수분도 되는 거고, 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기권에 존재하는 그 생명체, 생명수가 바로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수는 모든 생명체의 시작이면서 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일단은 개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개수가 이제 대기권의 수분으로서 무토 합하고 뭔가 그 자체가 확산하고 모든 게 세상 모든 걸 지배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선에서 지배한다라는 이런 관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냐면, 이게 현상적 개념으로 얘기할 때에는 이게 개수만 갖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또 묘목 자체가 또 특징이 있죠. 묘목은 또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잖아요. 표면 지상으로 올라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확산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개묘의 역할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병원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확산 속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인연의 확산하고는 이제 게임이 다르죠.
이게 이제 지구 전체가 다 퍼져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계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자 빅뱅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산 폭발에서 엄청난 폭발로서 그냥 확산 속도가 인수하고 하늘과 땅 차이 속도를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인목 자체를 이제 인민열의 인목 자체를 솟구적으로 힘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솟구적으로 힘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인목 자체는. 이제 묘목은 뭐냐면 이후로 솟구쪽 올라온 거죠. 이제 땅 위로 올라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묘 힘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폭발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이든 확산 속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확산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병원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그런 병들이 퍼지면 작년과 달리 2020년과 달리 그냥 즉각 퍼지는 거죠. 즉각. 굉장히 속도가 이제 뭐 2, 3년 정도 지나서밖에 차단은 막히고 그랬는데 차단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병원균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의 어떤 뭐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확산 속도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세상의 변혁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묘목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일종의 폭발성이라고 그래요. 폭발성. 그래서 이제 지진, 화산, 이런 천재지변적 부분들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힘을 엄청 강력하게 갖고 있는 2023년이다. 또, 뭐, 이미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부분은 벌어지고 있고, 전쟁 자체는 일종의 이렇게 있잖아요. 터트린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핵폭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까 바이러스, 뭐 핵폭탄 비슷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가라는 부분도 그렇죠. 물가도 이제 폭발하는 거잖아요. 터트려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또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한번, 그렇죠? 젊은이들이, 힘들이 이제 솟구쳐오르는 그런 어떤 현상들도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구가 이제 세대 교체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가 2023년이 신구의 세대 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런 현상은 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개 이제 20대, 30대 초반, 중반들이 이제 영끌 세대죠. 영끌. 작년, 2, 3년 전부터 이제 집을 살 수 없다. 도대체 이제 언젠가 집 사는 게 영원한 꿈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끌어당겨가지고 집을 샀죠. 집값 폭락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끌 세대들이 이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제 폭발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 세대의 어떤 세대 교체적 관계, 이게 아니면 또 지구상의 어떤 그런 이념적인 거라든지 어떤 감각적인 거, 일종의 말하자면은 젊은이들이 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소리가, 자기의 뭐라고 그럽니까, 목소리를 좀 키우는 형태, 반영되는 형태.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세계적으로 대통령들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주로, 뭐 40대들이, 영국도 그렇죠. 뭐, 인도,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그러죠. 인도계의 사람이죠. 나이가 젊던데? 검색해보면 나이인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자기 힘을 내주는 지구상의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변혁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토끼라는 특징이, 토끼 묘자잖아요? 이 토끼 묘라는 자체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토끼 묘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갈라진 거죠.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 갈라진 민심이 이제 폭발하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계묘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면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동안에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얘기 안 해서 이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이게 라방을 통해서라도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줄줄줄 이렇게 해가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주역이라는 거, 주역으로 풀어드리는 주역 개성으로 어떤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세상의 주도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점을 제가 좀 설명드린 적이 있고, 계묘라는 글자로서는 풀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잠깐 나방에서라도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발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의 결국은 어떤 이 대박나는 사주도 나온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있잖아요. 대개는 그렇잖아요. 일종의 빈부의 물론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 위기 때 뭐가 나타나요? 위기 때 갑작스럽게 대박내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위기 때 영웅이 나오듯이 위기 때 말하자면은 더 기회를 잡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좀 각성하셔서 위기 때 기회를 한번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2023년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밖에 있어 그냥 영원히 밖에서 대낮에 밖에서 편안하게 호랑이 기다렸다가 호랑이 못 잡죠. 한밤중에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만 그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항상 위기라는 부분에 의해서 성공이 나오는 거지 위기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살면서 긴장되는 일들이 결국은 위기라는 건데 그 긴장 자체가 결국 뭐를 만들어요? 성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되는 삶을 자꾸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긴장되고 뭐 이러니까 힘들다고 하지만 그 힘든 자체가 결국 성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픔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듯이 그거가 좀 다른 어색한 비교지만 어쨌든 그런 2023년에는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매스컴이 어느 유튜브 보면은 거의 뭐 경제학자든 뭐 사회학자 그 모든 분들이 2023년 자체는 아주 안 좋게 얘기하죠. 뭐 10명 다 그렇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기회가 온다는 생각으로 뭔가 기회가 올 때는 침착해야죠. 침착하게 지켜보다가 노려보듯이 사자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버팔로 큰 버팔로를 노릴 때나 그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 노릴 때는 똑같이 노리거든요. 토끼는 아니지만 그 조그마한 멧돼지 새끼 노릴 때도 굉장히 긴장을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드리는 힘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긴장하고 기회를 노리는 또 어쨌든 작든 크든 긴장하고 노려보는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뭐라고 그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뭐 부안해동하지 말고 뭔가 여기서 튀고 저기 튀고 막 이게 튀니까 나도 덩달아 같이 튀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면 또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게 바로 2년 전, 3년 전에 영끌족이라고 그러던데? 영끌 세대, 영끌족. 말하자면은 남들이 튀니까 동달아서, 같이 튀다가 결국은 아주 정말 큰 쪽박을 차게 생긴 일들이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집값 많이 떨어졌다 어쩌다 이때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또 같이 또 동달아서 뛰다가 손해보는 일 없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고 노려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3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그 형공풍수에서 관한 여러분들 2024년부터 구운이 들어가죠. 구운. 이제 참 이것도 참 저는 이 형공풍수에 대한 뭐라고 그럽니까 신빙성을 굉장히 느끼는데 그러니까 결국 2024년부터 모든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의 기운이라는 거는 어느 시기가 있다고 그 연도에 싹 시작 기간 없습니다. 스펙트럼 현상으로 이렇게 서서히 물에 스펀지가 젖듯이 젖어가는 거지. 그래서 구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운인데, 2023년까지가 8운인데, 구운이 출발하는 시점이 2024년 출발이면 이미 출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게 이제 갑진년부터 출발하죠, 내년. 근데 사실은 지금 특히 23년 자체가 가장 강력하게 어떤 2024년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가장 근접해 있잖아요. 2024년이 가장 근접한 게 2023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운이 출발은 본격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변화점이 맞이하는 시기가 사실은 2023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형공풍수에서 얘기하는 구운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체가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형공풍수라는 풍수라는 자체는 부동산 쪽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지역적인 차별화. 그러니까 기존에 떴던 환경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기존에 떴던 곳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곳이 부각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구운에서는 남고 북쪽 이 지형적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그 현상적으로 서울을 따지면 오히려 이 강남 지역이 더 부각되는 형태. 강남이라고 그래서 어떤 뭐 송파라든지 강남 탐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는 게 저기죠. 그 동작구도 있고요, 그죠? 이런 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강 이남이 좀 더 한강 이북보다 더 8월 때는 한강 이북이 많이 떴죠. 용산이 어디 다 떴는데 결국 이제 서울에서는 지역에서는 강남 쪽이 더 득세한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 본질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또 가라앉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사실 뭐 풍수 전문가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거기죠. 그 기운, 빤한 기운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구운에 뜨는 쪽이 주로 어느 쪽이나 뜨는 사업적인 거나 부각된 산업이 주로 이제 그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구운에 어떤 서울에 대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물론 지방도 있어요. 구운에 뜨는 도시가 이제 얘기하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좀 틀린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지방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뜨는 도시가 이제 뭐 대구라든지 지방, 뭐 광주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얘기하죠. 주로 충청도 쪽을 많이 있죠. 논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강경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그런 쪽을 많이 이제 이렇게 부각되는 도시로 얘기를 한 거고요.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송도 이쪽이 좀 가라앉는다. 세종시도 좀 가라앉는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 입장에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공감도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거죠. 구운에 부각되는 산업 이게 더 저는 이제 좀 포인트로 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운에 부각된 사업이 전기, 전자, 방송, 통신, 유튜브 이런 쪽이죠. 다 포함되죠.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것도 주로 전기, 전자 연관된 전자화폐 이런 쪽도 오히려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 코인이 완전히 이렇게 내리꽂았죠. 부동산 뭐 주식도 내리꽂았는데 그게 영원히 내리꽂는 생각 안 해요. 모든 게 내리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그 코인 투자했다가 지금 굉장히 손실 보신 분들은 어차피 뭐 손실 봤으니까 꾹 참고 기다리면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만회가 할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 인터넷 이런 쪽이 이제 그다음에 또 정신세계 쪽이에요. 이 정신세계 쪽이 주로 이제 구는 화기운이 득세하는 세상인데 명상이라든지 종교, 명상이나 종교 이런 쪽이거든요. 뭐 상담업 같은 건 마찬가지고요. 정신적인 부분 위주로 뭔가 이렇게 산업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라는 자체도 앞으로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이 8운 때보다는 23년 이후부터는 이게 일종의 종교라든지 명상, 사주 명리 이런 쪽 자체도 상당히 부각되는 산업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로서 좀 밥벌이가 될 만한 어떤 여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될 수도 있다. 나름대로 뭐 세상이 바뀌면 묘하게 그런 부분들이 부각됩니다. 뭐 어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